이미 브랜드 백과사전으로 제작된 브랜드들 중 일부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브랜드의 역사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다듬었고, 책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사파도 직접 그려 넣어서 편안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아무나 구할 수 없어서 엘비스 프레슬리나 사성 장군 시절의 아이젠하워마저도 구매 거절당한 까다로운 신념의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명차 중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롤스로이스.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 우주, 원자력 에너지까지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롤스로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3년 3월 27일) 영국 아롤턴에 살던 제임스 로이스와 메리 부부 사이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헨리 로이스. 훗날 세계 3대 명차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를 설립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급 명차 브랜드를 만든 그였지만 어린 시절 헨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위원들로부터 방앗간을 임대하여 운영했는데, 방앗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헨리의 가족은 런던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 제임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헨리는 신문을 팔거나 전부를 배달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될 때까지 헨리는 학교를 겨우 1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78년 헨리는 피터버러에 있는 철도국에서 견습생이 될 수 있게 이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그는 이곳에서 증기기관차 제작에 참여하며 엔지니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3년 만에 견습생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이후 헨리는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리즈에 있던 도구 제작 회사와 런던에 있던 일렉트릭 라이트 앤 파워 컴퍼니를 거쳐 1882년 리버풀에 있는 일렉트릭 라이트 앤 파워 컴퍼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기공학과 엔지니어링 등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엔지니어링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던 1884년 그가 다니던 일렉트릭 라이트 앤 파워 컴퍼니가 문을 닫게 되면서 헨리는 친구인 어니스트 클레어 몽트와 함께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맨체스터에 FH 루이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여 다른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필라멘트와 램프 소켓 등을 주문받아 생산했습니다. 1887년에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베이오넷 램프 소켓을 개선하여 그의 인생 첫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도 정확히 그가 받은 특허 디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베이오넷 램프 소켓의 베이오넷은 총에 장착하는 총검을 의미하는 단어로, 실제로 총검을 장착하는 방식을 램프 소켓에도 적용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베이오넷 램프 소켓입니다. 헨리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기공학과 엔지니어링을 접목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894년 불꽃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한 발전기와 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헨리는 이를 활용하여 전기 크레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증기로 작동하는 크레인이나 수동 크레인에 비해 훨씬 편리했던 전기 크레인 덕분에 헨리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심하게 과로했던 헨리는 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하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양하는 가운데 그는 당시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프랑스제 10마력짜리 트윈 엔진을 장착한 드꼬비의 자동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드꼬비의 자동차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말썽을 부렸습니다. 여러 번 수리하다가 참다 못한 그는 결국 직접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904년 초 헨리는 두꼬비에를 기반으로 자신의 첫 자동차 루이스 10을 만들게 됩니다. 루이스 10은 플랫헤드 직렬 2기통 1800cc 엔진을 전방에 탑재하고 3단 변속기와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후륜구동하는 방식이었는데, 탄탄하고 운전하기 쉽고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 수입자 판매업자였던 찰스 스튜어트 롤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튜어트 롤스는 1877년 8월 27일에 런던 버클리 스퀘어에 살던 랑가톡 남작 1세와 랑가톡 부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영국의 대지주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찰스가 런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가족이 웨일스 몬머스에 살던 핸들의 가문과 친했기 때문에 웨일스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찰스는 버크셔에 있는 예비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 최고 명문인 이튼 칼리지에 입학하여 엔지니어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그는 1894년에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기계 및 응용과학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그는 엔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엔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동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896년 찰스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벤츠 다음으로 유럽에서 설립된 자동차 브랜드인 푸조 페이톤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웨일스 지역의 최초의 자동차 세대 중 한 대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1897년 영국 자동차 클럽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수입 유럽 자동차를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항상 기름때 묻어있는 찰스에게 더티 롤스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았던 찰스는 1000마일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뛰어난 레이서이기도 했습니다. 1898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찰스는 증기 요트 산타 마리아와 런던 노스웨스턴 철도에서 일하며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결국 1903년 아버지로부터 6,600파운드의 지정 지원을 받아 영국 최초의 자동차 대리점 중 하나인 CS 룰스 앤 컴퍼니를 프렘에 설립하여 프랑스의 푸조와 벨기에의 미네르바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찰스는 하늘을 나는 항공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영국에서 두 번째로 열기구 조종사 면허를 땄으며 영국 왕리 항공클럽의 창립 멤버로 활동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903년에 열린 열기구 대회 고든 베네컵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찰스는 라이트 형제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서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던 찰스는 성능 좋은 영국제 자동차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의 귀에 맨체스터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헨리 로이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FH 로이스 앤 컴퍼니의 이사였던 헨리 에드먼즈는 찰스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5월 4일 헨리 에드먼즈의 소개로 헨리와 찰스는 맨체스터의 미들랜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헨리는 자신이 만든 로이스 10을 타고 왔고 찰스는 로이스 10에 시승하게 됩니다. 사실 찰스는 3기통, 4기통 자동차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기통이던 헨리의 로이스 10에 시승하고는 찰스는 그 성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국 1904년 12월 23일 헨리가 만든 모든 자동차를 찰스의 대리점이 독점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자동차에 롤스의 R과 로이스의 R을 겹쳐서 만든 롤스로이스 배지가 붙여져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파트너십으로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배지가 붙은 최초의 자동차는 롤스로이스 10마력, 라디에이터 상단이 평평했던 로이스 10과 달리 롤스로이스 10마력은 삼각형 지붕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롤스로이스의 상징이 되는 로마 판테온 신전을 본뜬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 포함 2명이 탈 수 있고 최대 시속 63km/h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 출시 당시 가격은 395파운드였습니다. 롤스로이스 10마력은 원래 20대 생산될 계획이었지만 2기통 엔진이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6대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10마력 외에도 3기통의 롤스로이스 15마력, 4기통의 롤스로이스 20마력, 6기통의 롤스로이스 30마력까지 5가지 모델이 생산되어 판매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헨리와 찰스는 1906년 3월 15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롤스로이스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맨체스터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더욱 적극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롤스로이스 초기 모델들을 판매하는 가운데 헨리는 롤스로이스 30마력보다 출력이 더 좋은 6기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907년 런던 모터쇼를 통해 롤스로이스 4050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외관이 은빛 알루미늄 페인트로 칠해진 이 차에는 직렬 6기통 7036cc 엔진과 3단 변속기가 탑재되었으며 최대 출력은 40마력, 최고 시속은 80km/h였습니다. 게다가 엔진의 크랭크 축에는 무려 7개의 베어링이 설치되어 아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4050이 밤에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은빛 유령처럼 보인다고 하여 실버 고스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이것을 곧 모델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롤스로이스의 홍보를 담당하던 클라우드 존스는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를 광고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6기통 롤스로이스는 최고의 자동차 중 하나가 아닌 세계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자동차 잡지 오토카에서 1907년 당시 세계 최고의 차라는 찬사를 받은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왕실 자동차 클럽은 자동차 내구성을 시험하는 경주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는 하루 12시간씩 5주 동안 무려 24,135km를 고장없이 달리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왕실에서는 실버 고스트를 왕실 전용차로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롤스로이스는 영국 왕실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08년 실버 고스트의 성공 덕분에 롤스로이스는 더 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를 더비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찰스는 또 다른 관심사였던 항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찰스는 헨리에게 항공 엔진도 설계해보라며 설득했지만 헨리에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9년 찰스는 라이트 형제에게 라이트 플라이어 비행기를 구입하여 직접 200회 이상의 비행을 했으며 1910년 6월 2일에는 비행기로 95분 만에 영국 헤엄을 논스톱으로 이중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10년 7월 12일 찰스는 본모스에서 열린 전시에 참가했다가
라이트 플라이어의 꼬리 부분이 부러지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